수질 분석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O 용존산소 측정법 가운데 DO 센서를 사용하는 일렉트로드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DO 일렉트로드법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드법은 일렉트로드가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일렉트로케미컬 타입이 있고 옵티컬 타입이 있는데, 일렉트로케미컬, 전기 화학적 반응 거죠. 이것을 별명은 클라크 타입이라고 보통 불러요. 클라크 타입. 이 화학적인 원리는 폴라로그래피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일렉트로드를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호수에서 수직적으로 산소 측정기를 쭉 내리면서 프로파일을 측정할 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쭉 프로파일을 수신별로 연속 측정하는 거죠. 또는 시간적인 변화도 측정을 합니다. 옥시전 업테이크 레이트 같은 것은 산소 흡수율인데, 이거는 하수 처리장 같은 데서 산소를 얼마나 소비하는가를 측정할 때 센서를 바로 집어넣고 한 몇 분 동안 산소 소비량을 이제 측정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BOD, 보통 우리 측정하는 BOD보다 월등하게 빠른 거 측정할 때 씁니다. 당연히 BOD 측정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윙클러법으로 보정을 하든가 아니면 에어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할 때는 윙클러법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웬만하면 그냥 에어 캘리브레이션으로 보통 보정을 합니다. 그 보정은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돼요. 보정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그 디오메타로 측정하는 디오는 전부 틀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mg per 리터를 더 높게 보정을 해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1ml가 다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보정을 한번 해주면은 그게 안정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사용하기 직전에 보정을 해야 됩니다. 또 온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보정도 필요한데, 보통 웬만한 디오메타에는 온도계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서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내부 회로에서 그 오토매틱 템퍼리처 컴펜세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클라크 타입 그 일렉트로드가 단점이 뭐냐면은 유속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속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센서 끝부분에 얇은 플라스틱 막을 씌웁니다. 폴리에틸렌 막을 씌우고 산소가 여기서 확산에 들어가 가지고 얇은 플라스틱은 통과합니다. 확산에 들어가면서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산을 하다가 보면은 요 근처에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이제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교란을 해줘서 이 앞에 있는 물을 자꾸 치워줘야 제대로 측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속하고 산소를 클라크 타입 센서로 측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유속이 느릴 때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이 범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천에서는 뭐 흐르는 물에서는 괜찮아요. 흐르는 물에서는 그냥 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호수에서는 물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센서를 인위적으로 손으로 계속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그 스터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 밑 끝부분에 센서의 밑부분에다가 이제 그 물을 막 교반을 해주는 프로펠러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센서 바로 앞에서 물을 막 움직여줘요. 흔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크 타입은 멤브레인을 교체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얇은 폴리에틸렌 막을 씌운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막에 오염물질이 달라붙거나 뭐 찌꺼기가 붙거나 이렇게 해서 오염이 되면은 여기 이제 산소 확산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이 안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이게 부딪히면 이게 뚫어져요. 금방 구멍이 뚫어지면 이 안에 용질의 농도도 달라지죠. 여기 농도가 달라지고 물이 들어가면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뚫어졌던가 아니면 오염이 됐던가 하면은 바로 이 안에 용액도 바꾸고 이 멤브레인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은 디오메타 뭐 공통인데 그 에어 캘리브레이션을 주로 쓰고 타이트레이션은 아주 특수하게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원칙은 타이트레이션이 제일 좋아요. 자, 에어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습기가 많은 공기와 평형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병에다가 보통 뭐 BOD 측정 장치가 측정하는 센서 같으면은 BOD 병을 씁니다. 여기다가 이제 디오 센서를 넣어놓고 물을 한 만큼만 담아요. 여기 이제 센서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그 습한 공기가 되죠. 습한 공기. 습해야 여기 그 멤브레인이 적당하게 젖어가지고 산소가 측정이 됩니다. 완전히 말라버리면 측정이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야외에서 쓸 때는 호수나 하천에 수면 바로 위에다가 센서를 올려놓습니다. 수면 가까이에 올려놓으면 이 수면 가까이는 그 습도가 높은 공기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물이 증발해 가지고 그 습도가 높은 공기가 있어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하고 포화됐을 때 농도가 얼마다라는 것이 이제 표에 나와 있어요.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그 온도에서의 포화 농도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기기를 맞춰 줍니다. 타이트레이션을 할 때는 윙클러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4개의 디오병에다가 시료를 담아요. 4개를 담은 다음에 그 중에 2개의 병을 적정을 해가지고 디오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2개를 디오를 측정을 해요. 그 평균을 내보면 2개가 뭐 비슷하게 나왔던가 뭐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9.2가 나왔다. 그러면 디오 메타를 9.2에다가 맞춘 다음에 세 번째 기계에서 넣고 여기다가 9.2로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것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의 그 센서가 옵티컬 타입인데 먼저 형광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광은 플로레센스라고 하는데 형광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가 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전자가 익사이트 되는 거예요. 익사이트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빛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구조를 보면은 안에 이제 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죠. 그런데 전자는 그 궤도마다 레벨이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뭐 둥글게 곤봉 모양 등등 이렇게 있는데 요 전자가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면은 더 높은 레벨의 전자 궤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된 그 전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익사이트 됐다 부릅니다. 익사이티드 일렉트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은 좀 불안정하죠. 그 익사이티드 된 상태에서는 오래 있질 못하고 곧바로 에너지 레벨이 낮은,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똑같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기저 상태다 이렇게 불러요. 기저 상태. 여기는 여기 상태고 이거는 기저 상태. 그런데 이때 들어간 빛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익사이트 시킬 때는 파란색 빛을 쬐어주는데 이 전자가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갈 때는 빨간색 빛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들어간 빛과 나온 빛이 다르죠. 그런 것을 이제 형광이라고 부릅니다. 예, 형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흔히 그 발광, 루미네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오니까 그냥 루미네센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화학적으로는 그 플로레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흡수한 빛과 파장이 그 흡수한 빛보다 더 파장이 긴 빛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것은.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블루 라이트의 에너지가 레드 라이트보다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았다가 전자가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내놓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손실이 있죠. 그 연력학 제2법칙이 있죠. 에너지라는 것은 늘 그 엔트로피 증가로 소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에너지가 소실되고 나면은 에너지가 줄어요.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그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빛의 파장이. 보통 엑스테이션 라이트는 자외선을 쓰거나 아니면은 블루 라이트를 씁니다. 블루 라이트 산소 측정기에서는 블루 라이트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빛은 이미션이라고 하는데 이미션 라이트는 보통 주황색이나 빨간색인데 산소 측정 센서에서는 빨간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물질이 빛을 받아서 받은 빛과 다른 빛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형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디오 일렉트로드 중에서 두 번째 타입이 형광 센서인데 보통 그 매니팩처러들의 용어로는 루미네센스 타입 센서, 그래서 LDO 타입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뭐 옵티컬 센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빛의 강도를 측정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광학 센서라고 해서 영어로 옵티컬 센서 또는 그냥 루미네센스 그래서 LDO, 그러니까 회사마다 용어 자기네 부르는 용어들이 좀 달라요. 이름이 어디는 LDO라고 하고 어디는 옵티컬 DO라고 하고 오디오라고 하고 뭐 그래요. 자, 어떤 원리냐 하면은 형광을 내는 어떤 물질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형광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전자가 이렇게 익사이트 됐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이 형광이 나오는 건데 이 전자를 산소가 붙잡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형광이 안 나오겠죠. 여기서 형광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 형광이 나오지 않도록 전자를 없애는 그런 현상을 퀸칭이라고 부릅니다. 퀸칭은 그 불을 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빛이 나오는 걸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광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퀸칭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센서에 블루라이트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그 엑스테이션, 익사이트 시키는 빛이죠. 그래서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면은 블루라이트가 나와서 이 끝에 센시티브 스팟, 이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형광 물질이 있는 거죠. 형광 물질이라는 것은 블루라이트를 받으면은 그 빨간색 빛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 형광 물질이 블루라이트를 받아서 빨간색 빛이 나오면은 빨간색 빛을 여기서 디텍션을 합니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쪽에서는 블루라이트를 내는 데가 있고 한쪽에서는 빨간 빛을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는 빨간 빛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빨간 빛을 냈다가 받아들이고 산소가 있을 때 없을 때 이걸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형광 물질이 있는데 여기 산소가 바깥에 산소가 많으면은 이 산소가 이 형광 물질을 그래서 나오는 전자를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산소가 있으면은 형광이 방해가 되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약해지면서 그 발생하는 그 시간이 좀 느려져요. 그래서 지연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약해지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연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옵티컬 센서를 보면은 여기 형광 물질이 맨 끝에 플라스틱 캡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센서의 끝부분을 보자면은 센서 끝부분에다가 플라스틱 캡을 이렇게 씌웁니다. 플라스틱 캡을 씌우는데 여기에 이제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죠.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블루라이트가 나옵니다.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빨간색 빛이 나오겠죠. 이렇게 빨간색 빛이 나오면은 여기서 감광을 하는 거죠. 감광을 해서 빨간색 빛이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광 물질은 이렇게 그 맨 끝부분에 플라스틱 캡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캡 부분에 형광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멤브레인이 없어요. 멤브레인이 없으니까 어디 부딪혀도 뭐 깨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그 오염에 의한 방해도 적습니다. 또 유속의 영향도 별로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 스터링을 안 해도 측정이 잘 됩니다. 또 멤브레인을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정도 필요 없고, 그래서 장시간 설치해 놓는 그런 그 센서, 예를 들면은 호수에다가 그 산소 측정기를 뭐 1년 내내 달아놓는다든가, 뭐 하수 처리장에서 1년 내내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주 유리하죠. 그 센서 표면은 그냥 가끔 헝겊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형광 물질은 그런데 오래 쓰면은 이 점점 그 형광이 약해져요. 형광 물질이 빛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은 이제 그 교체를 해주면 된다. 뭐 별로 큰 비용 안 들고 요 끝부분에 요 캡만 교체해주면 되니까 유지 관리도 좀 쉬운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클라크 타입보다는 이 옵티컬 센서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BOD 측정하고 이럴 때는 그 클라크 타입을 쓰는데, 야외에서 설치해두고 이런 데는 다 옵티컬 센서가 훨씬 더 장점을 가집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어쨌든 그 산소 농도는 정확히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